예, 안녕하세요. 다솔시스템 코리아 김영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솔리드웍스 캠으로 미리 깎아보자에 대해서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솔리드웍스 사용하신 고객분들은 CAD를 쓰시기 때문에 캠은 뭐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뭐 캠을 솔리드웍스 2018 버전부터 솔리드웍스 캠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뭐 CAD 유저분들도 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웨비나 진행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이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웨비나 진행 중에 뭐 질문이나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 세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도미노 피자하고 콜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캠, 뭐,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보시겠지만, 뭐,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솔리드웍스 2018 버전부터 새롭게 추가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공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쓰실 수가 있는데, 뭐 저희가 잘 봐야겠지만, 항상 뭐 공짜에는 어떤 조건 같은 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솔리드웍스 캠 스탠다드가 이제 무료 버전입니다. 솔리드웍스를 쓰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저희 공인 리셀러 분들하고 그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솔리드웍스 2018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러면은 솔리드웍스 캠 스탠다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솔리드웍스 캠이 무료이시니까 한번 뭐 CAD만 쓰셨던 분들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솔리드웍스 캠이란 뭐 알아보게 텐데요. 우선 이제 CAD 쓰시던 분들은 캠이 뭐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캠은 뭐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약자죠. 그래서 정의를 좀 보게 되면은 뭐 3D 모델을 이용하여 가공 및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어내고 실행시키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C 머신, 다들 아시죠? CNC 머신에서 공작 기계를 제어하여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제조를 하기 위한 자동 프로그래밍 제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제품 설계, 뭐 개발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 제품 설계하시고 설계가 완료되면 이제 저희 제조 부서에 넘기시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생산팀에서 뭐 제조에 관련된 생산 설계를 하고 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제 생산을 이루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가 저희 기존의 솔리드웍스가 담당하는 CAD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솔리드웍스 캠은 이제 이쪽 설계가 다 완료된 후에 생산을 위해 도입되는 어떤 그쪽의 부분에 가해서 캠이 이쪽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 캠은 뭐 저희가 솔리드웍스에서 매년 나오는 신제품과 동일하게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저희 설계하신 분들이 설계 다 완료하신 후에 제조부서한테 데이터를 주고 제조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제조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설계를 수정하고 어떤 이런 핑퐁 같은 작업을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실 텐데요.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자 분들도 설계 단계에서 내가 만든 파트 모델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제조가 될 수 있는지 제조 적합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 부서에도 솔리드웍스 캠을 통해서 CAD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캠 피처를 만드시고 캠 가공 작업을 만드시는 어떤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부서와 제조부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해서 제품 개발 주기를 앞당기거나 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내에서 CNC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D 피처를 캠 피처로 자동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돌출 컷을 통해 가지고 모델에서 구멍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홀로 인식을 하고 그걸 드릴로 뚫을 것인가 어떤 이런 어떤 CAD 피처와 캠 피처 간의 약간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리드웍스 캠에서는 자동 피처 인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CAD 피처를 캠 피처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통합이 되어 있는 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CAD에서 설계 변경이 되면은 그 기존에 만들었던 캠 피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뭐 가공 작업, 공구 경로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식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캠은 2.5층 밀링, 2축 터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 공차 기반 기계 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식 기반이란 얘기는 저희 솔리드웍스 캠은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공구나 어떤 장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방법 등 같은 것들이 거기에 정의된 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쓰시게 되면은 모든 뭐 부서 간에 어떤 하나에 대한 표준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이라는 것은 저희 솔리드웍스 MBD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맨날 설계한 다음에 2D 도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3D 데이터 안에 제품에 필요한 제조에 필요한 정보들, 뭐 치수라든가 공차, 뭐 표면 거치기, 뭐 이런 작업들 미리 다 3D 데이터에 저장한 다음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솔리드웍스 캠에서는 공차를 기반으로 이 공차 범위 안에 들 때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등에 대한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 기반,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툴베이스 시뮬레이션, 공구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이게 실제 어떻게 작업이 될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먼저 통해서 어떤 공구 간의 어떤 충돌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검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파나기라든가 뭐 지멘스, 뭐 마작, 뭐 하이덴하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 저희가 포스트 프로세서는 이미 제공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C 에디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생성해낸 G코드를 수정하거나 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솔리드웍스 캠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CAD와는 틀리게 어떤 프로세스에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캠 피처 생성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DB를 통해서 오퍼레이션 플랜, 가공 작업에 대한 플랜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구 경로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실제 G코드, 저희가 흔히 부르는 G코드인 NC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실제 G코드를 장비에다 입력하시고 가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그래서 캠 작업하실 때 뭐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캠 피처 만드시고 가공 플랜 만드시고 경로 생성하시고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캠은 두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요. 캠 스탠다드하고 캠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리드웍스 저희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스탠다드 이상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은 솔리드웍스 캠 스탠다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캠 스탠다드에서는 뭐 2.5층 밀링, 파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차 기반 기계 가공, 툴패스 시뮬레이션, 포스트 프로세서, NC 데이터, 이런 NC 에디터 이런 기능들 제공하고 있고 솔리드웍스 캠 프로페셔널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캠 스탠다드 외에 추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2축 터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 대한 어떤 캠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특징 중에 하나가 고속기계 가공, 볼륨 밀, 그 다음에 3플러스2 머시닝 그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실제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AFR, 저희가 AFR 부르는 것이 오토매틱 피처 레코그니션의 약자로서 자동 피처 인식입니다. 그래서 밀링 작업하시거나 터닝 작업하실 때 쓸 수 있고요. 솔리드웍스 CAD 피처를 캠 피처 변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CAD 데이터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캠 피처도 그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 업데이트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거의 장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의된 걸 가지고 피처를 추출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만드시는 캠 피처 만드는 생성 시간을 단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어떤 반복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을 없애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지식 기반,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어떤 장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피처를 만들 것인지, 이 피처는 홈 피처일 때 어떤 방법으로 가공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공구는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캠에서 기본 세팅된 값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회사에서 커스터마이징 하시고 회사 장비에 맞게 장비라든가 뭐 공구 같은 DB 같은 것도 다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세팅하시게 되면은 회사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 솔리드웍스 MB를 활용해가지고 3D 모델링 상에서 여러 가지 공차라든가 뭐 기아 공차, 일반 공차 어떤 이런 것들 미리 정의하고 이걸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공차들 가지고 공차 레인지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뭐 드릴, 보링, 리밍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놓고 공차가 변경됨에 따라서 어떤 캠의 가공 방법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차가 변경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피드 머시닝, 뭐 볼륨밀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고속기계 가공은 사이클 타임을 약 70%까지 줄여주고 공구 수명을 2배에서 3배까지 늘려줍니다. 왜냐면 제가 공구 작업하실 때 처음에 이제 황삭으로 좀 러프하게 가끔 깎으실 때 뭐 정해진 걸로 하시게 되면은 속도가 좀 느리게 되고 뭐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고 그만큼 공구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걸 되게 빠른 속도로 볼륨이라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밀 가공 방법은 뭐 설정 같은 걸 여러 걸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표준 정해진 것도 있고 좀 더 사용자들의 어떤 현재 상태에 맞춰서 변화를 주면서 다양하게 좀 더 빠르게 가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가공의 가장 큰 우선은 시간을 빨리 당겨서 생산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일 텐데요. 볼륨밀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사이클 타임을 굉장히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동영상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3+2 머시닝에 대한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공구는 2.5축으로 커팅을 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인덱스 같은 것들이 실제 뭐 3축으로 회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가공하는 방법을 저희 솔리드웍스 캠 프로페셔널에서도 3+2 머신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 가공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간단하게 좀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단계인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공작기 개별 컨트롤러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장비가 NC 장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컨트롤을 붙여가지고 CNC를 쓰시게 되는데요. 각각의 컨트롤러마다 어떤 다양한 세팅이 있을 것이고 그 똑같은 컨트롤러도 만약에 장비가 회사에 설치될 때 그 회사의 표준에 맞게 다 커스터마이즈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트 프로세서의 기능은 그 장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해가지고 실제 가공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마 파낙 제품일 거예요. 그거하고 뭐 지멘스, 하이덴하이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캠 피처 만들고 공구 경로 생성하신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게 좌표계를 가지고 절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삭 데이터를 뽑게 된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G코드, NC 데이터 값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 NC 데이터를 뭐 편집 등을 통해 가지고 최종 만든 다음에 장비 컨트롤러에 입력을 하고 실제 가공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포스트 프로세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UPG라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솔리드웍스 캠 설치하실 때 따로 설치가 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NC 에디터는 저희가 NC 데이터 G코드를 뽑은 다음에 그 파일을 보고요. 실제 캠 엔지니어 분들이 이걸 한번 편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최단 어떤 경로를 찾는다거나 회사의 표준에 맞는 공구를 설정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요 G코드에 따라서 또 실제
가공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여태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기능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캠은 다음과 같이 도구 애드인에서 2018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솔리드웍스 캠 2018이 애드인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애드인 하시면은 여기에 솔리드웍스 캠 탭이 하나 생기게 됐죠. 그렇듯 솔리드웍스 UI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캠 피처를 만드는 공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가공하는 공간, 그 다음에 공구 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자체가 이미 저희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장비에 대해서 장비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포스트를 쓰시는지, 그 다음에 뭐 마력이라든가 뭐 어떤 feed 레이트 이런 것들을 미리 회사의 표준에 맞게 정의를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밀 공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많이 쓰시는 엔드밀 이미 정의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회사에서 쓰시는 공구가 따로 있다고 하면은 그걸 추가하거나 하신 다음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정의된 것들을 가지고 캠 피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제가 캠 피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저기서 가공 정의된 걸 통해서 저희가 장비가 어떤 건지 지금 밀링, 지금 인치 단위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저희가 솔리드웍스가 지금 인치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밀리미터 바꾸시면은 또 또한 이렇게 매트릭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냥 인치 단위 써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밀링 4축 머신도 있을 수 있고요. 5축도 있고 뭐 터닝 장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구 목록 저희는 뭐 툴크립 2에 대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공구들을 어떤 걸 쓸 것인지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 공구를 추가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내가 어떤 걸 쓸 것인가 뭐 밀 파낙 10AM을 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뭐 기타 설정 값들 뭐 이거 회전축 같은 경우는 아까 4축 머신일 때 이렇듯 공구 먼저 가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탁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깎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 공구 재료가 있겠죠. 그걸 가져와서 깎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파트에 대해서 아니면 스케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STLP를 불러와서 거기서 한다든가 재질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밑에 좀 남겨놓는 건 저희가 바이스 물려야 되니까 그 공간을 남겨놓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 시스템 또한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지금은 이렇게 공구가 내려오는 방향, G방향, X, Y 축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소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좌표의 위치를 바꿔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링 파트 설정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밀링 파트 설정인데요. 공구가 어떻게 가공을 와서 할 것인지 그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가 내려오는 방향을 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 캠 피처, 미리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 놓은 이 CAD 피처들을 이제 캠 피처 작업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인데 먼저 아까 AFR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캠 옵션을 가시게 되면은 밀링 피처에서 제가 가공 가능한 피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 구멍이거나 구멍이 아닌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파트 경계만 빼고 한번 여기서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캠 AC 창이 뜨면서 테크DB에 있는 조건 몇 번을 충족함에 따라서 저의 캠 피처를 지금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페이스 밀링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여기 페이스 밀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켓을 치고 뭐 불규칙 포켓들 그 다음에 호들 커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CAD 피처를 다 캠 피처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계획에 닿으면은 페이스 밀을 칠 것인지 그 다음에 요 포켓을 먼저 황삭하고
정삭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캠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중복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황삭을 먼저 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을 저희가 중복되는 것들은 따로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좀 저희가 황삭별로 보고 싶다 하면은 오퍼레이션 종류 같은 경우도 위치를 좀 순서를 바꿔서 저희가 세팅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된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같은 경우도 내 공구가 지금 어떤 공구를 써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0.5인치 플랫 엔드밀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뭐 T2 이쪽으로 가서 이 공구를 쓸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공구 경로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은 전전 페이스 밀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아마 조금씩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작업이 공구 경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이 공구가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AFR 말고 설정해서 경계 피처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트 경계 피처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 외곽선이 따지게 되고요. 방법을 제가 황삭, 윤곽밀 이렇게 테크 DB에 정의되어 있는 것도 돼 있듯이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러프 밀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쓰이는 공구의 유형과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러프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만든 것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캠 피처 만들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계획 생성을 하고요. 만든 거에 따라서 공구 경로 생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것은 다시 한번 공구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바이스 잡을 공간만 빼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커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커팅 로케이션 CL 파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말씀드린 제가 포스트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커팅 로케이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요 포스트 프로세서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쪽과 같이 작업창이 한 개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NC 코드를 뽑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정의해 놓은 아까 가공 정의할 때 기계 장비에서 정의하는 포스트 프로세서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창들이 오게 되고요. 이것을 한번 옵션에서 캠 NC 편집기를 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C 에디터가 생성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아까 같은 코드들이 이렇게 G코드 값들이 다 뽑혀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플로 창을 열게 되면은 지금 공구들이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실제 보면서 이것들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지금 간단히 보여드린 대로 캠 피처 만들고부터 실제 NC 데이터 뽑는 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간단하게 이제 밀링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터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터닝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합니다. 아까와 당했던 점은 물론 이제 가공, 이제 장비가 이제 터닝로 돼 있죠. 보시게 되면은 아까 속도라든가 스팬드 속도 이런 것도 다 이미 정의된 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비 정의했듯이 그 다음에 스탁 매니저 재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파트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저희는 요 스케치에 대해서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척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좀 띄어나온 스케치에 만들어서
소재 경로를 만들 수가 스탁 매니저 정의할 수가 있고요. 좌표 시스템 보시게 되면은 터닝 같은 경우는 공구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Z축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닝을 보시고 그 다음에 턴 셋업이 다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도 가공 가능한 피처를 뽑게 되면은 테크 데이터베이스 따라서 이렇게 페이스 피처, 뭐 오디 피처, 홈 커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와 있고 황삭하고 정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척 위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척 위치가 여기 너무 이쪽에 들어와 있죠. 그런 부분도 여기서 척 피처 위치를 맞춰서 정의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시뮬레이션 하시게 되면은 조금 시뮬레이션 하시는데 뭐 네트워크 상 관계상 약간 좀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 문제가 뭐 가장 취약하긴 한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공구 경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아까 만드신 경로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른 작업을 해볼 텐데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 AFR 기능이 아닌 저희가 임의로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터닝 피처를 만들 건데요. 이번엔 OD 피처 외곽을 딸 것인데 방법을 럽 황삭 정삭이 아닌 어떤 나사산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걸 잡아주고요. 그러면은 엔티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매뉴얼로 만든 것들은 오퍼레이션 계획 생성과 공구 경로 생성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계획 생성하고요. 스레드 밀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구 경로 생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따라서 한번 저희가 공구 어떤 스레드 나사산 같은 경우도 공구를 나사의 크기에 맞게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보를 보시고 해당하는 어떤 공구를 쓸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바꾸시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또 완료하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제가 밀링하고 터닝의 기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구 경로에서 볼륨밀 고속기계 가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딴 건 다 돼 있습니다. 스톡 매니저까지. 근데 지금 아마 이제 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공구가 이쪽으로 나온 왼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저희 실제 가공은 Z축 방향으로 돼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면을 잡아주시면 공구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경계 피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따지죠. 그 다음에 방법을 러프 간단하게 러프 황삭으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또 A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계획 공구 경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테크 대비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0.25인치짜리 플랫 엔드민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큰 사이즈로 0.5 정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을 쓰시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에서 보시면은 최적화 단계에서 보시면 지금 약 31분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곽 따는데 31분 걸리면 굉장히 많이 걸린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 황상을 치게 되면은 정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쳐도 작업이 무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황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볼륨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깊이, 처음 깊이를 아마 그 공구 업체에서 정의된 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0.25인치를 0.75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볼륨의 설정에 가시면은 진입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기차 옵션들, 사이드 밀 전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바꾼 슬롯 깊이를 0.75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 속도 같은 RPM 같은 것들도 어떤 회사에 있는 장비에 맞게 이렇게 수정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드 스피드 같은 경우, 레이트 같은 경우를 이송 속도 요것을 바꿔보겠습니다. 볼륨의 테크놀로지 엑스퍼트 가시게 되면은 이 지금 재질이 어떻게 된 걸로 되어 있는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경도 선택, 그 다음에 이 파트 잡고 있는 바이스가 꽉 잡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홀더를 쓸 것인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최대 RPM, 최종 이송 RPM을 가지고 이 위 권장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중간 정도로 이걸 바꾸고 싶다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 최종 이송 속도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들이 아까 만든 것들이 이렇게 볼륨밀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간이 약간 31분이었죠. 지금은 3분대로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밀 쓰시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거의 아까의 뭐 10% 수준이죠. 뭐 그 정도로 아주 빨라지는 걸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특히 황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생산 수율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볼륨밀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산프라이스의 머시닝 작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인덱싱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파트들을 작업하는 작업인데요. 이것은 아까는 조금 틀린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셈블리 파트고요. 일단 이 가공 장비가 기존 밀링 장비에서가 아닌 밀 4축이 지원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공구멍 동일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세팅해 주실 게 설정에 가시면 인덱스가 4축인지 5축인지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회전축계가 지금 거의 90도씩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것이니까 90도로 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X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이 인덱스가 돌면서 커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회전축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전축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 회전할 때 0도 값은 이멸하고 잡아라 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세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기울기 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축 머신일 때는 여기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저는 4축이니까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매니저에서 커팅할 파트들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스턴스에 이렇게 작업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탁 매니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스탁 요 4개에 대해서 미리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캠 옵션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AFR 기능을 뽑을 건데요. 일단 구멍에 대해서만 한번 뽑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요 구멍에 대해서만 세팅을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테크 DBA 등을 가지고 CAD 피처를 캠 피처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뽑혀져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이 설정이 4개가 생기고요. 왜냐면 4군데 깎아야 되니까, 왜냐면 경로 그 공구 Z축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4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뭐 공격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것들, 미리 픽스처,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세팅을 하고요. 인덱스, 그다음에 테이블 이런 것들을 잡은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구가 작업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지금 전 잘 보이지만 아마 조금 느리게 작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프라이스 머시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모든 캠 기능을 다 보여드린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일반적으로 캠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특이하게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볼륨밀, 그 다음에 3 플러스 머신ing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리면은 저희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의견 질문사항이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비나 일정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4월 5일 오늘 솔리드웍스 캠 웨비나 미리 깎아보자를 통해서 웨비나를 진행했고요. 또 향후 또 웨비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추천드릴 게 있는데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 산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솔리드웍스 마스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PDM, 일렉트리컬 뭐 다양한 솔리드웍스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궁금하시거나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또 하나 뭐 답을 드리고 솔리드웍스 저희 쓰시는 유저분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쪽에 어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여기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오늘 솔선수방 솔리드웍스 캠을 깎아보자에 대해서 좀 웨비나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